네, 12시의 만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만남은 교육과의 만남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찬 원장님 만나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 13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여름방학이면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 좀 전해드려 봤었는데요. 9학년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10학년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학년이겠죠, 이 또한? 10학년이 사실 컨설팅을 하는 네. 이제 입장에서 컨설턴트나 이런 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1학년보다 더 네.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쵸? 11학년 학생들은 지금쯤이면은 이제 길을 정했고 이제 특별활동 쌓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쵸. 파악을 하고 네. 이제 전공 선택을 하고 이제 네. 대입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네. 10학년 학생들은 이 시기를 지금 시기, 그러니까 10학년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놓치게 된다는 뜻이 대입 준비를 딱히 하지 않고 네. 이제 미리 내 전공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나의 이제 대입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지 네. 그런 준비를 미리 하지 않고 네. 11학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제 시간 싸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도 촉박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그 동안에 적성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AP가 굉장히 많고 그쵸. 외부적으로도 맞는 역할들이 많게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학년 지금 봄학기 아직 준비를 하지 않았다, 네. 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저희가 재빨리 지금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봄학기와 여름에 최대한 많은 이제 전공과 관련된 이런저런 탐험을 하고 네. 이제 여름 프로그램을 하며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네. 그래서 10학년이 끝나기 전에는 네. SAT라든지 그런 타임라인을 다 잡아 놓아야 되고 네. 그리고 내 방향도 잡아 놓아야 되고 네. 그래야지 그것들에 맞춰서 11학년들의 뭐 콜 셀렉션이라든지 그 그렇죠. 여타 예. 이런 시간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10학년이 굉장히 특히나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10학년들의 학생이라면은 네. 지금 봄학기가 굉장히 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학년인 학생, 지금 현재 봄학기에 10학년인 학생인데 딱히 지금 무엇인가를 뭘 못하고 있다. 뭐 활동이나 이런 것도 딱히 뭐가 없다 하는 학생도 괜찮나요? 지금도? 괜찮죠. 그래요? 네. 전혀 아무것도 없는 학생은 거의 없을 그렇죠. 거예요. 한두 개는 그렇죠. 그래도 학교 있는데. 갔다가 집 갔다가 그러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네. 뭐 있게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쭉 해온다든지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봉사 단체에 속해서 아니면 뭐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네. 봉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릴 때부터 했던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음악이라든지. 네. 아니면 학교 내 클럽 활동을 한다든지 네. 이런저런 활동을 이제 여러 가지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테지만은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것들도 좋은데 네. 당연히 좋죠. 자기 개발도 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고 네. 근데 대입 준비의 맥락에서 볼 때는 이제 10학년이 말이 다가오고 네.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관리가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대입의 원서에 내가 지금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비춰질까 내 전체적인 스토리와 전공에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스며들까를 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거를 혼자 판단을 하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학부형님들께서도 그거를 좀 가이드를 잘 해주시고 예. 아무래도 학부형님들의 공이 가장 크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이제 예. 컨설팅들도 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성향인지 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네. 대입 준비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래도 조금 과감하게 정리하는. 완전히 이제 뭐 때때로는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음악이나 운동을 해왔고 그 활동이 내가 뭐 그래서 이런 음악이나 운동 특기로 대학을 네. 갈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그 활동이 너무 오래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일부가 됐고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부가 됐다. 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놓기가 힘들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때는 네. 대학교들도 그걸 원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좋은 대학교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활동을 아예 버리는 것들을 원치 않고 네. 학생들의 이제 개개인의 그런 고유한 배경이라든지 그런 이제 능력들 그것들을 또 대학교들에서 이제 존중을 해주고 네. 더 오히려 환영을 해준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다양성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운동선수다 그러면은 타협을 봐서 그만큼의 내가 대회라든지 그런 거에
쏟는 시간의 비중을 줄이되 네. 아니면 운동 선수로서의 활동을 멈추되 예. 그 팀의 이제 뭐 서포터라든지 다른 매니저라든지 식으로? 네. 아니면은 아직도 그 기관에 소속이 돼 있되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도 네. 그 기관을 좀 살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뭐 펀드레이저라든지 오.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네, 이제 네. 그런 면들 이제 학업적이지 않은 활동 예. 외의 활동들을 네. 이제 꾸준히 이어가되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정해서 네. 시작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정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전공 내가 희미하게나마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알고 네. 이런 거에 내가 항상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길 잡아주기가 굉장히 편하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막상 그러면은 왜 좋아하니? 물어보면은 이제 선뜻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럴 수 그런 있어요. 영향이 어디서 왔다든지. 예. 근데 뭐 내가 뭐 어릴 때 다니던 치과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그 치과 선생님께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난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네. 아니면은 작년에 들은 내 과학 시간에 이런 토픽이 지금 있어서 이런 게 하고 싶다. 하지만 정작 그 필드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필드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트랙을 밟아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모를 수 있고. 그래서 네. 그 콜 셀렉션이며 뭐 특별 활동이며 네. 이런저런 활동 그 말씀하신 트랙을 잘 이제 깔아 네. 놓고 네. 밟아 나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네. 이 10학년? 가장 이제 시작하기에 마지막인 시기인 거죠. 그렇죠, 충분한 이제 그런 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네, 이제는 무언가 결정을 좀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때가 바로 10학년 지금 봄학기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년. 그렇습니다. 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없다. 예. 아니면 있지만은 희미하다.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할 경우에는 봄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10학년이라는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이제 그래도 많은 수학생들이 지금의 AP를 듣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SAT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봄학기 한 중반 말이 굉장히 또 바쁜 시기잖아요. 학업적으로. 네, 그쵸. AP 시험이며 뭐 맞아요. SAT며 네. 뭐 기말고사며 그렇기 때문에 가을 학기 때처럼 뭐 네. 이런저런 대회를 나가며 뭐 리서치를 하며 봉사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죠. 주 네. 뭐 4일을 하며 그렇게 익스텐시브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네. 그래도 한 달 내지 예. 2달 주기 또 네. 간격으로는 하나의 활동을 먼저 정해가지고 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해당해서 예. 연관성 있는 그래서 봉사 활동을 네.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게 주 네. 1회 내지 2회 시간을 좀 줄여서. 예.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거고 네. 아직 탐험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곧 여름 준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여름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네.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많은 10학년들 학생들이 뭐 배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여름 캠프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대학교에 가서 하는 네. 뭐 수업을 듣는 캠프 또는 뭐 이머전 타입의 네. 캠프 아니면 뭐 리서치 타입의 캠프, 네. 리더십 캠프 등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상 몇몇 개 캠프들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의 많은 캠프들이 그 값에 비해서 그렇게 그 큰 효과가? 메리트가 예. 있는 캠프들이 많지는 않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0학년이라는 것 때문에 10학년들한테 이제 문이 열리는 캠프들은 선별도가 그래도 떨어지고 네. 다음에 지원할 캠프에 비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10학년 학생들이 이번 돌아오는 여름에는 굳이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무슨 캠프에 무조건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네.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 예. 전문 컨설턴트에 이런 자문을 구하면은 예. 대학교에서 하는 캠프 말고도 시에서 추진을 한다든지 교육구라든지 네. 아니면 학교라든지 주라든지 해서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네. CT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커리어 이제 프랩 프로그램들이. 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는 LA 카운슬에서 아니면은 뭐 저기 주검사 예. 오피스에서 하는 이제 인턴 활동도 있겠고 그쪽에 뭐 네. 정치라든지 법학에 관심이 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이제 무료 네. 이제 인턴 활동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근처 동네 파사디나라든지 예. 노스리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립 회사이긴 하지만은 네. 하이스쿨 학생들한테 이제 무료로 실험실에 와서 네. 벤치 워크 트레이닝도 해주고 간단한 바이오텍이라든지 화학 그런 실험도 할 기회를 주고 네.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인턴십까지 주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0학년 학생들한테는 네. 그런 이제 값비싼 대학 캠프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네. 현직 이제 종사자 프로페셔널들과 이제 대화도 하면서 네. 조금 통찰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찾기가 사실 네.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검색을 네. 해도 네. 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그렇게 또 여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학 캠프와 마찬가지로 네. 자리가 여유 있지 않은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원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해도 돼요? 아니면은 이제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나요? 좀 지금부터 네. 대부분이 한 4월까지는 이제 오. 하이스쿨 학생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4월 달까지 내내 리서치하고 기다리다가 하기에는 네. 말씀드리는 뭐 AP, SAT 그때 가서야 이제 모든 게 뭐 몰리게 예. 되면은 폭발하고 이도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보통 3월까지는 다 적성을 관심 네. 분야를 파악을 하고 여름 플랜을 이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네. 학생들을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턴십들을 좀 많이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아무래도 여름에? 지금 10학년인 학생들에 예. 해당해서는 그렇죠. 네. 봉사에 조금 더 시간을 쓴다든지 인턴을 한다든지 네. 또는 네. 정말로 이거는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가고 학생 혼자 하기 힘든 네. 주변에서 뭐 컨설턴트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런 주변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 또 활동이 있는데 네. 뭐 이제 흔히들 이제 일컫는 패션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는 그게 뭐 사실 패션 프로젝트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패션 프로젝트가 곧 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펀드레이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턴으로 될 수 있는 건데 네. 패션 프로젝트라고 한다라고 네. 하면은 막무가내로 어떤 인턴십이나 봉사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패션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그게 학업일 열정이 있는 걸로. 건 없어요. 예. 근데 웬만하면은 내 미래의 전공과 어떻게 관련 연결고리가 있는? 있게 만들면은 가장 이제 스토리 만들기 좋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패션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열정이 있는 네. 활동이라든지 네. 분야라든지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네. 나 혼자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주변 커뮤니티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결론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활동도 10학년 이제 여름 방학 예. 때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런 활동들도 이제 많이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네. 카운슬링을 통해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제 각 대학들별로 있는 좀 비싼 그런 서머 프로그램은 한 11학년 때쯤에 하는 거를 더 추천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것도 자격 요건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 캠프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성적, 그쵸? 에세이, 예. 추천서,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또는 이제 레주메를 요구하는 캠프들도 있는데 네. 그런 캠프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 사실 이미 해놨던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굳이 예. 근데 해당 학교 아니면 다른 대학교에 그 전년도에 캠프에 참여한다는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타바바라나 뭐 예. USA에서 하는 이제 리서치 캠프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네. 그럼 그 캠프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이기 때문에 레주메를 필요로 할 거예요. 우리는 리서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그쵸? 우대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네. 굳이 내가 지금 돌아오는 여름에 대학에 가서 리서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네.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통해서 리서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제 뭐 회사라든지 네.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리서치 기회를 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동들을 이제 레주메를 아니면 또는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리서치 경험이 바로 뭐 어떤 순간에 뭐 하루 만에 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예. 되는데 그런 리서치와 관련해서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서는 SRP 요 또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저런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네. 아니면 선별이 돼서 리서치하기란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기간도 길고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기 때문에 INT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리서치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을 하고 많은 학생들의 넓은 분야 하나 이제 리서치를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서치를 끝나게 되면은 하이스쿨 학술지에 이제 출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사이언스웨어 같은 대회에 같이 준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다음에 내년에 아니면 또 나중에 있을 아니면 심지어 대학에 제출할 앱스트랙을 만들다든지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대입 맥락에 한해서 이렇게 리서치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혼자서도 가능한 거고 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다 가능한 거고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저학년부터 예.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어리게는 저희가 8학년 학생들도 네. 뭐 이게 디비전이 다르지만은 네. 그래서 8학년 또는 9학년 학생들부터도 참여할 수 있는 리서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어린 학년일수록 혼자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네. 이제 그룹으로 하는데 리서치 학술지에 제출을 할 때도 공동 저자가 한 4명까지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그룹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네. 코र्스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그 코스를 정할 텐데 굉장히 중요하죠. AP 과목도 많이 지금 선정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좀 보면서 네. 내가 내년에 계획했던 것처럼 이 복수의 AP를 내가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 가을 학기 성적에 비해서 네. 아니면은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년에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AP를 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시기일 거예요. 지금 네. 올해가 처음 AP를 이제 접하는 학년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항상 대학교 측에서 볼 때 네. 올해 만약에 내가 AP를 들었는데 고전을 했다. 그래서 가을 학기 때 조금 예. 만족하지 못할 만한 성적이 나왔다. 예.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학기에 성적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그렇죠. 일이고 네. 어려웠다고 해서 내년에 AP를 다 빼버리고 조금 더 쉽게 가는 그걸 선택을 하게 선택하는 거? 된다면은 네. 대학교 측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네. 서류상으로만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류상에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네. 이 학생이 어떠한 사람이구나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성격이라든지 그런 포부라든지 그래서 한번 삐끗했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고 쉬운 길로 가는 것은 저희가 추천을 하지 않고 네. 그래도 더 도전을 해서 네. 항상 전년도에 들었던 AP 개수보다는 동일한 수 또는 더 조금 더 많은 많게. 수의 AP를 들어서 네. 내가 성장하고 네. 도전을 내가 하는 추구를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목 선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과 관련해서 좀 선택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2학년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다음 학년 11학년이 이제 되기 때문에 많은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네. 특별활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가지치기며 스트림라인이 필요한 것처럼 과목 선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네. 이거는 굳이 내가 들어야 되나? 네. 내가 이거 들을 시간에 네. 조금 더 효율적인 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를 한눈에 크게 보고 이제 코스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이 그거를 파악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쵸, 학부형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실 거고. AP 숫자만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네. 사실 대입 맥락에서 보면은 많이 네. 들을수록 좋죠. 근데 무작정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그리고 나하고 또 뭐 공부하고자 하는 거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두 가지 또 이제 다른 경우가 있는데 네. 제2외국어 있죠. 네. 아트라든지. 네네.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사항이 2년이잖아요. 네. 3년 하면 이제 추천을 한다. 레커멘드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내가 제2외국어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예. 9학년 때부터 레벨 1을 들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레벨 2를 듣고 있다. 네. 뭐 스페니쉬 예를 들어서 예. 프렌치나 나는 그러면은 12학년 때까지 쭉 들어서 마지막 학년 때는 AP 스페니쉬나 프렌치를 듣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내가 아트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내년에 또 듣고 싶다. 네. 또 들으면은 아트가 1년이면 충분하지만은 2년이 되기 때문에 좀 낭비일 수도 있지만은 네. 아트를 또 듣게 되면은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수업 외적으로도 인턴십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러네요. 많아요. 갈등이 되네요. 그래서 예. 정답은 없어요. 그 친구가 정말로 아트에 한해서 학교 외적으로도 아트 활동을 하며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던 친구라면은 아트 학교 수업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고 그 선생님께 옵셔널 추천서를 받으면 굉장히 그게 좋은 탄탄한 거고. 스토리가 되겠지만은 예. 그게 아닐 경우에는 네. 최소 요구사항만 채우고 그 자리에 네.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AP라든지 네.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언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듣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2외국어에 있어서도 네. 내가 그쪽과 관련된 네. 전공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니면 예.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남은 11, 12학년 때 네. 제2외국어로 하나의 수업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2년으로 끝내버리고 네. 아니면 따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학교에서 하는 건 2년으로 끝내버리고 네. 그 제2외국어 자리에 일렉티브 자리에 다른 수업을 넣는 것도 이제 네. 좋은 대체제가 되죠. 일렉티브 그 과목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전략적으로 필요하실 그렇습니다. 때 아이엔티 에듀케이션의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청취자분이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 ROTC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중에 좀 알려주십사. 좋습니다. 또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 정보도 나중에 좀 전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SAT와 ACT도 요 학년에는 일단은 이제 좀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완성이 되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시작하는 네. 단계일 거예요. 네. SAT 또는 ACT를. 네. 더군다나 이제 올해 많이 SAT가 개정이 됐기 그쵸? 때문에 네.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예. 있을 테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 여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학년이 끝난 여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값비싼 대학 캠프에 가는 경우가 드물고 네. 그렇게 선택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집에서 머물면서 봉사에 조금 더 시간을 쓴다든지 네. 섀도잉이나 인턴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서머스쿨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집 가까운 데서 머물면서 활동을 하면은 네. SAT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때 이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좀 그렇죠.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습니다. 사실 아. 내년에 가서도 준비할 시간은 있기야 네.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효율적이지는 그렇죠. 않게 돼요. 네. 학교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정말로 내가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만한 이제 특별 활동들 몇 가지에 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1학년에서 SAT를 준비를 시작을 한다. 예. 라고 하면은 사실 타임라인 잡기가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고 네. 학생한테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많이 큰 프레셔로 다가오는 거죠. 네, 요 학년 때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SAT와 ACT 또 준비까지 그렇습니다.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자세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큰 로드맵은 저학년 때부터 좀 받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엔티 에듀케이션은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고요. 한국에는 압구정 지점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오고자 하는 학생들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LA점 대표 전화 323-413-2977 323-413-2977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IANT EDU로 친구 맺으셔서 카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요걸 더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그리고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엔티 에듀케이션의 크리스차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